하시든 상관없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수업 구성을 학생이 직접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자기가 말을 해보게 하고 글을 써보게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고요.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교과서가 내년부터 나오면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는 그런 식으로 학생 중심으로 말하기 쓰기를 연습해 볼 수 있게끔 교과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연습할 수 있게끔 수업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말하기 쓰기 그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요. 예. 사실 교재가 없어요. 이제는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공식 교과서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높은 것이 혹시 이번에는 수시에만 적용이 몇 대학에서 되는데 대체되는 게 아닌가, 수능을 대체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도 5월 달에 이거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가지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수능은 지금 듣기 하고 읽기 위주로 이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을 바꾸지 않는 한 학교 교육에서 말하기 쓰기를 강조하더라도 아무래도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적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 수능 대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수능 대체 여부는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이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제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수능의 그 영어를 없애고 이제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그 대학에 들어가는 2016 학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교육 정책이 나오면은 다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정말 교실에서 그게 행해지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교과 과정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바뀌는지 교실에서. 예, 특히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이제 말하기 쓰기라는 새로운 영역 도입 때문에 조금 불안해 하시는 건데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이들이 영어에 많이 노출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수를 늘린다든가 중등에서 회화 수업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구성을 학생 중심으로 해가는 거. 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위한 그 직무 연수도 굉장히 많이 실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말하기 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교과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말하기 쓰기를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 수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 그리고 또 출제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답변 쓴 거를 채점하는 거. 이 부분은 그동안 선생님들이 조금 안 해오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2010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말하기 쓰기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제 학교에 보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그렇게 널리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조금 더 버전업 시킨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 현장에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EBS에서 원격 연수 프로그램으로 말하기 쓰기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원격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개통된 첫 해에 선생님들 50% 이상이 벌써 그 과정을 이수를 하셨고요. 저희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곳에서도 채점자와 출제자 양성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빨리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 계시고 바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년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이미 수시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긴장감을 가지시고 말하기 쓰기 중심의 그런 수업을 다양하게 구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교육을 참 많이 시키고 싶은데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육 정책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대안을 딱 내놓거든요. 그럼 엄마는 보면은 보내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이때 시험이 도입된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 다음 날인가 딱 나오는 게 우리는 그 쓰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더니
첨삭 지도 같은 것도 제대로 하려면 선생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을 이렇게 뽑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예. 사실 학교에 여쭤보기도 했더니 아직 공문 내려온 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대답을 들을 때 그 불안감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 전문성을 확보하고 좀 교육시키는 걸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이제 정규 수업,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영어 수업으로 다 채울 수는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을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학생이 개인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이나 사교육을 가서 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말하기 쓰기 무료 연습 사이트를 이제 9월 달에 개통을 할 예정인데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하루 30분씩 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말하기 쓰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동 첨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선생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가 이제 라이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첨삭 지도를 조금 자동적으로 받을 수가 지금 이제 기술이 그 정도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이제 말하기는 아직 그렇게 스피킹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기계가 주기는 조금 어렵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첨삭은 아니죠. 그건 좀 엉망이더라고요. 예, 그건 아니고. 또 학부모 대표로서 또 이렇게 또 디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죠, 계시는 거예요.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건 봐도 이상한 아니죠. 문장이 막 나와서. 저희가 또 그렇다고 시험 대비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수준별로 계속해서 꾸준히 말하기 쓰기 연습을 하면 누구라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말하기 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사실 이 프로그램 특히 고등학교 단계 정도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어른들이 들어가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EBS에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쓰기는요, 네.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학생에 따라서 아마 지도를 하다 보면 그 수준에 따라서 따라오는 수준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직접 우리 교사께서 나와 계시니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압구정고등학교 영어 교육 담당이시죠? 네, 최윤희 선생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쓰기, 말하기, 평가 방법이 개선이 되는데 그것을 직접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아, 네. 작년에 저희 압구정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으로 학교 단위 영어 말하기 쓰기 평가 방법 개선 연구학교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7개의 고등학교였고요. 저희 학교가 서울에서 유일한 고등학교였는데 학생들에게 그 니트 시험과 같은 유사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된 그 프로그램을 각 컴퓨터 랩실에 하나씩 다 개인 학생용 컴퓨터에 깔고 또 서버용 교사용에는 거기 또 깔려서 선생님들이 문항을 작성하십니다. 말하기 쓰기 문항을. 니트 2급, 3급과 유사한 유형으로 대신 학교에서 푸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표현들을 활용한 문제를 만들고요. 학생들은 헤드셋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항이 나오면 녹음을 하고 준비 시간이 30초, 40초 있고요. 또 말하는 시간 1분, 45초 이렇게 주어져서 그렇게 말을 하고 녹음하고 다음 또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또 풀고 또 라이팅도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90에서 100단어 정도 자기 찬반을 논하는 라이팅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주어진 조건 제시형 글쓰기라고 해서 조건을 다 포함하는 말을 해서 글을 쓰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평가로 30%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선생님께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지금 말하기 쓰기 같은 경우는 맨투맨 방식이라고 하죠. 그걸 떠나서 이제 1대 다수 같은 경우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가 도입을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 1대1 그 대화나 쓰기 첨삭에 비해서는 좀 약간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물론 수업 시간에 원어미 선생님과 한국인 영어쌤이 동료로 같이 협력 수업을 하면서 많은 의사소통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1대1로 돌아다니면서 조별로 다 지도를 하고 피드백 주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를 할 때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다 일일이
페이스 투 페이스 1대1 면접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좀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또 학생들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잘 아시겠지만 좀 수줍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자신감이 그렇죠. 없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들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 굉장히 떨어서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 제가 한 학기가 지나도록 목소리도 잘 기억을 못하겠고 말을 안 하던 학생이 그 녹음기에서는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나라도 단어를 조합해서 하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